발광 다이오드다 아니면 램프 방식이다 발광 소자 방식도 괜찮아요. 거기 색깔을 각각 다 표현을 하고요. 색깔이 마이크로 전자종의 마이크로 캡슐처럼 수많은 미세한 색깔이 들어가서 그 색깔들 이렇게 그 뭐랄까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이 색깔이 강하면 이 색깔로 바뀌고 이 색깔이 강하면 이 색깔로 바뀌고 이렇게 저도 미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빛의 어떤 색깔이 삼원색이 아니더라도 빛의 색깔이 존재합니다. 그래 거기서 이쪽 빛을 어떤 쪽의 색깔의 빛을 전력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그쪽 빛이 이렇게 좀 더 밝게 빛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페인트 조색하듯이 빛도 조색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삼성에서는 쓰지 마세요. 이걸로 전자종이도 마이크로 이렇게 캡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작은 돌에서 삼원색을 넣든지 수많은 다양한 색을 넣어서 그쪽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통해서 전기를 줌으로써 빛을 갖다 밝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빛의 밝기의 세기를 전력의 크기를 강중량 틀리게 줘가지고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색깔에 픽셀이다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러면 픽셀 하나하나에 이것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 이 픽셀에는 어떤 색깔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걸 숫자로 바꿔줘서 숫자를 쭈르르르르 나열해줘요.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고 그것을 압축 1000분의 2000분의 압축해서 전송하거나 저장합니다. 오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주파수로 표현해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찰칵 찍어가지고 쭈르르 나열해서 그렇게 해서 파일을 구성해서 전송합니다. 1000분의 2000분의 전송 저장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사진 방식으로 이렇게 보통 여기서 스크롤 하지 않습니까? 복사할 때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작점과 끝점을 찍어서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파일을 구성하거나 사진 어떤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찰칵 찍어 그쪽 이쪽으로 파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같은 마우스 클릭이나 어떤 신호 이렇게 F9 이런 F8 이런 것도 같은 신호로 1번, 2번, 3번, 5번 모드를 따라서 틀리게 인식하는 기술을 쓰는데 손의 동작이라도 손의 동작 이렇게 손에 이렇게 스크린 동작 이렇게 그것도 터치도 1, 2, 3, 4, 5 모드를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 신호를 다르게 해석하는 신호가 들어 이렇게 되면 많은 신호가 가능하거든요. 하나의 동작으로 이것도 안녕하십니까 이거 똑같은 거라도 1번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내일 봐요 이렇게 모두가 틀리게 3번 모드 4번 모드 똑같은 동작이라도 틀리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우스 동작이거나 키보드의 동작이나 그런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전자종이도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캡슐이 좀 흰색과 검은색인데요. 아예 그냥 미세한 전구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놨다 이렇게 합시다. 광선미 끝단으로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선미 끝단과 반도체 회로처럼 전기를 넣고 안 넣고 전기도 강중량으로 주고 어떤 색깔이 이만한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적인 이렇게 캡슐 안에 또는 마이크로는 픽셀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색깔이 삼원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색깔이 40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전기를 어느 쪽 색깔을 갖다가 많이 넣어주는 따라 빛을 조합을 할 수가 이렇게 인쇄 뭐랄까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빛을 조색을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전자종이도 이렇게 해서 컬러로 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소멸 끝단과 반도체 회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력을 빛을 강하게 할 때는 전력을 강하게 주고 강중량 20단계 40단계도 가능해요. 색깔을 3원색 아니면 이렇게 20가지 40가지 회사에서 정하는 만드는 제조회사 정하는 회사의 색깔의 수를 조합을 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픽셀 하나하나는 숫자 방식으로 색깔이 어떤 색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 이렇게 필름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전자 종이로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컬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력이 되게 저전력이 들겠죠. 이 기술은 앞에 미래 기술이 됩니다. 제가 발광 다이오드도 똑같이 색깔이 40가지다 그러면 40개가 있고 온오프식으로 가고요. 그 광선미 끝단으로 이렇게 반도체 회로처럼 해갖고 똑같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40개다. 그러면 이제 또 온오프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주냐 약하게 주냐에 따라서 빛의 조색, 페인트 조색가 돼. 빛의 조색을 해서 색깔을 만들어낸다는 기술이죠. 이것을 램프 방식도 되고 발광 다이오드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방막 트랜지스터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빛을 강중량으로 줘서 입체를 표현, 어떤 쪽은 어두운 영역, 맑은 영역을 조석해서 입체를 만드는, 미술 그릴 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로 입체를 표현하자는 것이죠.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픽셀을 하나하나, 픽셀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도 각각 틀린 색깔을 표현하거나 빛의 조색, 색깔의 조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씁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이 된다 그랬죠. 전자전기도 앞으로 칼라로서 표현이 되고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필름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광섬유 끝단에다가 전기 반도체 회로처럼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밝은 뭐냐랄까 그 네온사인을 만들어내거나 크기별로 대중소 쓸 수도 있고요. 그 광섬유 끝단에다 색깔을 다 넣어줄 수 있어요. 또는 이 뭐죠, 네온 사인을 이런 크리스마스 종구처럼 작은 조명에다 그것도 반도체로처럼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깜빡깜빡 이렇게 전멸을 하거나 색깔을 넣어줘서 색깔을 표시하고 문자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광섬유 끝단으로도 발광 다이오드도 색깔을 넣어줘가지고 40개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면 몇만 개도 몇십만 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색이 작게 해서 그래서 40개다 그러면 어느 부식으로 들어가고 전멸을 하고 어느 색깔을 갖다가 넣어줄지 발광 다이오드 현재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가 하나의 색깔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10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램프 방식도 발광 광섬유 끝단도 색깔을 10개의 단위로 나눠 좀 더 미세하게 반도체 회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색깔이 광섬유 끝단 안에 색깔이 2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조곡이 그 발광 다이오드도 하나의 표시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광섬유 끝단처럼 연결해가지고 20개도 40개도 들어갈 색깔이 어느 색깔을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색깔에 강한 전력을 주냐에 따라서 차등을 만들어서 페인트 조색하듯이 조색한다는 것이죠. 이 빛을 만든다는 뜻이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모든 게 갈 거다. 그래서 아주 필름 방식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표현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종이 방식도 앞으로 컬러풀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래 기술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소자 방식으로 LED 등이 존재하는데요. LED 등이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안에서 컬러풀하게 색깔이 20개가 들어가 있어서 어느 쪽 전력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강하다 빛이 틀리게 이렇게 돌아서 콘서트장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강 빛이 번쩍번쩍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렌서를 들어가거나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는 이게 뭐 GPS 아니더라도 위치 표시를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를 따라서 1cm나 0.2, 0.3cm 좌표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 그걸로 이렇게 우주지도, 바닷속 육지지도 이렇게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비행체, 몸체, 배 몸체,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수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쪽에 이렇게 전기적인 힘이든 뭐가 됐든 힘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자세를 제어하는데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10주고 여기 10주고 왼쪽 다리 30주고 오른쪽 다리 50주고 이런 식으로 틀리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전기 기술 힘을 전기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연소 방식으로 해도 이렇게 머스크 스페이스에서 하시던데 연소 기간이 6개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부식으로 들어가고 저게 연료를 전기가 아니더라도 석유 방식이거나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 적게 주고 많이 주는 따라 강중약이라 합시다. 각연속에 그렇게 해서 자세를 이쪽에는 많이 주고 이쪽엔 적게 주면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는 머스크 스펙스에서 이 기술을 멋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네네. 이것은 비행체나 배 또는 자동차 기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자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거나 연소기관을 6개 가동할 걸 2개만 가동하는데 속도를 내는데 각 연소기관에도 이렇게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는 이런 현재 자동차에도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걸 따라 속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연기관 차량도 석유 방식이 뭐가 됐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돌릴 때도 전기적인 힘으로 돌리는 게 석유로 돌리는 게 있는데 두 가지 다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따라 강중량으로 프로펠러 속도를 오른쪽 왼쪽 틀리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자세를 현대 기아차에서 이거를 못대로 쓰시던데요. 네. 제 방송의 특성상 말을 못해서 그래요.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지.
독일의 어떤 회사가 쓰시든 이걸 현대기아차에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를 8개, 5개, 몇 개로 분할해가지고 너무 열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격벽 처리를 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하고,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갖고요. 그래서 몇 개를 가동할지에 따라서 전력을 이렇게 4개에서 갖다 쓰면 더 많이 전력이 들어오잖아요. 3개에서 갖다 쓰면 전력이 적게. 내연기관이다 그러면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연소기관을 6개인데 2개 가동하는 것보다 6개 가동하는 게 더 파워가 세죠. 이렇게 해서 하거나 연소기관에 연료를 강중량으로 줘서 전기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한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에서도 석유, 석탄, 가스 발전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물통을 이렇게 몇백 개의 모듈로 만들어서 이게 100개다 그러면 이 40개만 가동하는데 20개만 가동하는데 10개만 가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보일러 물통으로 옮겨서 전기 발전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원자력이나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회전축, 오토바이 회전축, 오토바이 엔진으로다가 발전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나 자동차 회전축으로 돌릴 때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좌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여러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 들어간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회전하면 그것이 전력을 생산하는데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서다. 구리선의 두께가 틀린 거예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은 이렇게 직류로 전기선의 굵기를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유선 안에서 굉장히 파워가 세다는 거죠. 모터 직전선에서 배충하거나 전기선으로 하거나 광수음유선, 통신선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통 멀리 가요. 중폭 구조 없이. A사레이더 같은 것은 서로 파형이 되는 이런 파형이 틀린 전파를 2개, 3개, 6개 뭐 이렇게 알아서 몇 개를 묶든지 10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기술로 해당하고요. 상대방 전투기나 이렇게 미사일, 레이더에 맞으면 강한 융합열이 생겨서 먹통이 됩니다. 자동차 조명 같은 것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강중량으로 만들어주면 어떤 렌즈는 빛을 좀 이렇게 전력이 많이 들어간 놈이 가운데다 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옆에다 배치해도 되는데 전력의 사이즈를 틀리게 줘서 빛의 사이즈가 틀리게 가면 그 상대방 자동차를 만들 때 강한 융합 반성, 빛의 융합 반성이라서 환한데요. 이런 기술로 바뀌게 돼. 집안의 조명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싼 조명의 사이즈, 램프 방식이든 발광 다이아드 방식이든 아니면 이렇게 발광 소자 방식이든 전력을 강중량으로 주고 전력의 사이즈, 반도체 소자를 대중소로 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융합빛이 나오게 하면 같은 전력 대비해서 환한 밝은 빛이 나온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이렇게 연구자석 이렇게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발전한다는 이것은 집안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태양광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조명이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미니 회전축을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있다. YTN의 어떤 태양광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을. 그래서 거기서는 기술을 설명 안 하셨어요. 저는 제 기술이니까 알아봤거든요. 거기도 또 i10인데 어떤 태양광 패널에다 뭘 달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둔치를 탁 쳤거든요. 저거 대기술인데 그래서 태양광 전주로 돌리든 뭐 풍력 전기를 돌리든 아니면 자동차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원자력이든 석탄이든 화목 연료든 돌리기만, 옛날에는 기관차 있었어요.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전축을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제 거를 묻어서 쓰는데 기술은 설명 안 하죠. 뭘 달아놓는데 기술은 설명 안 하셨다. 나는 제 기술인 걸 알아봤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드론 같은 데다 이렇게 회전축, 곤충 로봇 같은 데다 이렇게 회전축을 달아서 태양빛으로 또는 풍력으로 생산하고 그걸로 회전축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들어가요. 트레일러나 아니면 공장 300평 되는데 이렇게 해서 회전축 연료가 석유로 돌리시도 석탄, 화목난로도 되고 전기 방식으로 돌려도 풍력전기나 이렇게 태양광 전기 먼저 돌려 이 회전축을 돌린다는 거죠. 그냥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돌려도 되고 석탄, 석유, 가스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 현재는 이제 원자력 다 등기 발전인데 석탄, 석유, 가스 발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나 이런 데 풍력 발전기를 달아가지고 이걸 전기를 생산해서 이렇게 충전하면서 멀리 한 10,000km도 갈 수 있어요.
멀리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연료를 탑재할 때 이게 기존의 전기에서 생산을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거기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멀리 전송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양력을 일으키고 연료를 덜 내게 하거나 이렇게 금속 안에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부력, 양력이나 부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기술로도 들어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게 빙체를 양력이나 부력을 만들어. 배에서는 부력이겠죠. 금속 기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속 아니더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거나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거나 통째에다가 아예 그냥 홈을 파주거나 통째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피토건 방식으로 뒤로 내뿜는 방식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윙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통과하면서도 바람 위로 들어주는 양력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구조로 동체에다 만들어주거나 윙 날개에다 만들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사이 간격별로 만들어 이렇게 받쳐준다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도 있고요. 그렇게 형태를 만드셔야죠. 뭐 가령 네, 여기를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뒤로 이렇게 추진하는 구조를 동체에다 표현하든지 윙에다 표시할 수 있을까요? 받쳐주면 이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볼록줄을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볼록줄만으로도 동체에서 바람이 이렇게 볼록줄이 이렇게 있다 사이로 몇 개가 나면 딱 지나가면서 그래서 추신 구조를 만들어준다. 계곡이다 그러면 이렇게 딱 계곡 바람이 세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동체에다 윙에다 표시하면 이게 볼록 구조로 만들어줘도 쑥 이렇게 볼록한 줄이 쭉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거나 받쳐준다는 거죠. 빙체를 이런 기술도 들어가게 됩니다. 피토건 방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여 뒤로 내뿜을 때 프로펠러를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마판 스포트 할 때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네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전자종이도 앞으로 이렇게 제 방식으로 해서 뭐 그것이 광섬유 끝단이 됐든 광섬유는 일단 열이 없기 때문에 광섬유 끝단으로 표시하셔도 되고요. 뭐 다 미세한 작은 종구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마이크로 캡슐처럼 해서 반도체 소자 회로처럼 연결해 갖고 이런 미세한 이렇게 빛을 내는 어떤 것이라든 그렇죠. 광섬유 끝단이 아니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거기에 전력을 놓고 가스가 없어도 돼요. 램프 같은 거 가스 없이도 어떻게 발광하거든요. 빛이 발하는데요. 아주 미세한 유리 구슬과 같은 이런 구조가 마이크로적으로 있다고 합시다. 20개가 전선을 반도체 회로처럼 연결해서 강중력으로 주고요. 색깔을 칠해가지고 발광 다이오드처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이게 현재 발광 다이오드랑은 좀 틀리죠. 그렇죠. 안에 구 형태나 구 형태가 아니든 사각도 상관없어요. 빛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여서 발광을 하니까요. 투명한 관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빛이 있다고 합시다. 빛이 있는데 내가 투명한 관 안에 이것을 넣는다고 합시다. 지금 뭐 마땅한 게 없네. 응? 투명한 둥그란 네모나도 괜찮고 둥그란 것이 있는데 빛이 그 안에 모일 수 있을까요?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이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보다 더 틀린 이런 램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반도체 소자처럼 해갖고 지금 필라멘트처럼 지금 텅스텐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방소매 끝단만으로도 이게 수많은 디스플레이 장치, 전자종이도 앞으로 필름식으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동영상을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